여러분요, 강의 노트는요, 24쪽이요. 강의 노트 24쪽을 한번 보셔요. 24쪽을 보면 제110조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자, 110조를 한번 보셔요. 110조 보면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그래가지고 1항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것은 양자가 아닐 때 얘기예요. 사기나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2항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거기를 줄 것이고 있는 동그라미 있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가로막고 악이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가로막고 과실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할 때 있는 동그라미 했어요? 거기다 써요? 없는 동그라미, 없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 말이죠. 거기다 없는 했어요?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언제나 취소, 이렇게요. 제2항을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줄 긋고 있는에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없는 이렇게 쓰라고, 없는. 그래서 뭐라고 쓴다? 언제나 취소, 이렇게 언제나 취소. 자, 그 다음에 3항은요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한데 어디를 잠깐 한번 보냐면요, 잠깐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한번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보네. 잠깐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15쪽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세요? 15쪽에 보면 거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맨 밑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박스, 조그만 박스 바로 위에 신원보증서면에 사인이다, 그런데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걸 먼저 설명을 해요. 자, 봐요.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착오를 배웠죠. 지금 보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이것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109조 착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알고 있다, 이것을요 우리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이렇게 착오를 109조 착오라고 하죠. 그래서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 모르는 것을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 것을 의식적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면, 사기나 강박은 뭐냐? 이렇게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한다, 일치. 서로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일치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것을 뭐란다?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하고 사기 강박하고 큰 차이는 일치냐 불일치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사기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고,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하지만 뭐가 있는 것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사기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봐.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했어.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는데요, 잘못해가지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신원보증서류, 이것을 뭐란다?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연대보증서류, 이것을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인을 여기다 했으니까. 자기 생각은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았어. 사인을 하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면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기의 생각은 신원인데 연대니까 의사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출발이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되면은 착오라는 말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사기라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왜냐? 사기는 처음부터 뭐가 돼야 돼? 의사 표시가 일단 첫 출발이 일치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뭐 때문에 사인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뭐라고 한다?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제3자의 기망. 우리가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 때문에 사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죠. 제3자가 사기 때문에 그랬단 말은 지금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라니까. 우리가 착오라고 할 때는 의사표시와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누구나 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그것은 착오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한다? 제3자의 사기 때문에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하는 말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오하고 사기를 구별하라 이런 말이죠. 착오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주관적인 요건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요? 객관적인 요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지 착오잖아요. 이 주관적인 요건이 뭐죠?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를 공부할 때 얘기했단 말이죠. 사기는 뭐냐?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돼.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은요, 객관적인 요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객관 요건은. 그러니까 결국 동기의 착오 있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상대방한테 속아서 잘못 착각했다 이 말이죠. 판단을 잘못했다. 의사결정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만 있어. 만약에 사기를 내가 당했는데 그것이 표시까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요건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기에도 해당하고 어디에도 해당한다? 착오에도 해당한다. 이것은 뭐냐? 사기와 착오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 것을 뭐란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미 전번 시간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네 가지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이미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사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봐. 사기는 뭐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여기가 쇼핑몰이 생긴단 말이죠. 쇼핑몰이 생길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뭐라냐? 여기는 화장터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화장터가 생긴다 이 자리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을이 기망을 하죠. 누가요? 을이요. 그래서 갑이 착각에 빠져. 그걸 동기에 차고. 여러분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이유라고 그랬죠? 내가 정말 화장터가 생기는가? 이렇게 이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냐? 의사표시를 해. 의사표시. 누가요? 갑이요. 그래서 갑이 의사표시를 해. 그래서 을이요. 갑을 사기를 쳐가지고 을을 착각에 빠지게 하려는 1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사기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돼. 과실. 반드시 고의. 이 말이 첫 번째 중요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을이 갑을 착각에 빠지게 하고 착각에 빠진 갑이 의사표시해야 돼. 무슨 말이 안 되냐? 을이 갑을 착각에 기망했죠? 착각은 갑이 착오에 빠지는데 의사표시는 뭐죠? 내 땅을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 땅을 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는 것은 갑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친구 병이 달려가가지고요. 보니까 이 집 옆에 바로 병이 있어. 그런데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그런데 옆집에 사는 병이 거기서 엿듣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자기가 땅을 싸게 팔았어. 그런 경우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직접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직접성의 원칙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의사를 표시해야 돼. 옆집 사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사기인데 이 사기의 경우는 어떤 것이 기망이고 어떤 것이 기망이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건 기망이 아닌가? 그럼 첫 번째 기망이 아닌 것은 뭐냐? 먼저 첫 번째 교환계약이에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돼요. 교환계약. 그래서 교환계약은 기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계약에는 시가를 묵비한다. 이러면요, 우리가 교환계약을 할 때 시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죠. 고지. 그래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가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가 분양 있죠. 상가 분양 계약을 할 때 상가 분양 광고요. 상가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하고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한다. 일정액의 수익 보장. 그래서 보면 오피스텔 분양이라고 보면 연 수익률 12% 보장 이런 말을 쓰죠. 과연 12%가 보장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내가 투자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광고주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상가 분양 광고의 경우 기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먼저 변칙 세일이에요. 변칙 세일은 뭐냐? 10% 먼저 50% 세일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얼마에 팔아야 돼? 100만 원에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만 원에 팔고 있는 것, 그것을 뭐란다? 변칙 세일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아파트 분양을 하죠.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 변칙 세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기망 중에서 타인 소유물. 여러분요 우리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타인 소유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569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 봐봐요. 여기 이게 갑의 거죠? 갑의 것을 우리요 병한테 팔을 수 있다니까 계약을 한다니까. 그런데 뭐는 못해? 등기를 못 해줄 뿐이죠. 등기를 못 해주면 병이 열받겠죠? 병이 누구한테 쫓아간다? 을에게 쫓아가겠죠? 우리 병한테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이 갑한테 가서 집을 사가지고 등기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갔더니 갑이 안 판대. 그럼 등기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쌍칼 두고 갑한테, 을한테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책임지면 되죠. 손해배상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지 뭐를 못한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요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사기가 돼.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그런데 매도인 것이 아니야. 그때 사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는 뭐란다? 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첫 번째 뭐냐?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사기는 여러분요 손해 여부를 불문해. 웃기죠. 왜 웃기냐면 이게 바로 우리 차고하고 다르죠.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차고가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손해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가 있어도 없어도 사기가 돼. 왜 그러냐? 사기나 강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해가 있고 없고는 안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페이지요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24쪽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보면 어디를 보냐면 밑에 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기는요 을이 기망을 했죠. 을이 기망하면 갑이요 동기에 차고 주관적 요건이죠. 의사표시 청약을 하죠. 갑이요. 그래서 을이요 갑을 사기의 착오에 빠뜨리려고 하는 1단계 고의와 착오에 빠진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때 고의는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박도 마찬가지요. 강박도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 똑같아. 2단의 고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오른쪽을 보셔요. 오른쪽을 먼저 보면 25페이지요. 이런 혹시 사기라고 되어 있나요? 사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기를 보면 사기인 것과 아닌 것 보세요. 고지 의무 위반. 가운데 보면 사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부정하는데 공동묘지가 있다.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나 임대차를 한다. 원칙은요 사기나 착오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 백화점의 변칙 세일. 사기가 아닌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교환계약에다가 별 하나 다르죠. 교환계약 아니죠? 원주 교도소 갔다 왔다 이 말이죠. 교환계약 별 하나 달았어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사기가 아니다. 상가 건물의 분양이죠.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을 하고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한다. 이런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친구와 담합을 했어. 담합을 해가지고 경매 입찰을 받단 말이죠. 그런데 입찰 가격이요,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여러분요, 공매 있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입찰에는요, 단독으로 입찰하면 입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를 끌고 들어가. 원래 공매 예정 가격이 얼마냐? 1억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한테는 1억 100만 원을 쓰라고 그래. 나는 1억 1000을 써. 1억 1000. 그래서 내가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공매 예정 가격보다 더 낮아요? 더 높아요? 더 높죠? 그러니까 판례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아무튼 그것은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 없고요. 다른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것이에요. 마지막은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개 있죠? 두 개. 교환계약하고 밑에 상가 건물의 분양. 이번에 여러분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잖아 이게. 알겠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정연하고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한다는 광고. 이것을 뭐냐? 상가 분양 광고죠? 이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해. 올해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정답으로. 자, 그 다음에 사기의 강박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강박. 자, 강박을 봐봐요. 강박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의 건물이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이 1층에 대해서 전세금이요, 1억으로 전세를 내놨는데요. 을이 갑을 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뭘 한다?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공포심을 가져가지고 갑이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얼마에 을이 뭐라 하냐? 야, 나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만 받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갑이요, 맨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위협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공포심을 가져가지고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강박을 해서 갑을 공포심에 빠뜨리려고 하는 1단계 고의와 공포심에 빠진 갑이 의사를 표시하는 2단계 고의로 나누어진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것은 과실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실만 안 된다. 2단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알겠죠? 그래서 강박이고 공포심이고 의사표시 이렇게. 알겠죠? 몇 단의 고의다? 2단의 고의다. 그럼 여기 봐. 우리가 이러면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기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과장 광고 있죠. 과장 광고. 과장 광고는 사기이다 아니다? 과장 광고. 과장 광고가 사기이냐 아니냐 달라. 과장 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 사기. 그래서 시인되는 정도, 그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기냐 아니냐는 것의 판단 기준은 뭐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사기, 비시인되는 정도, 시인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 용인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뭐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박에서는 뭐냐? 강박은 뭐냐? 취소할 수 있고 강박은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강박은 뭐냐? 진이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뭐가 있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의 의사표시, 그것을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이게 강박이 진이 있는 의사표시. 두 번째,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제한. 그러면 취소. 여기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또는 뭐다? 강박행위.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 또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다른 말로도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이것을 박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무튼 박탈이다.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는 그것은 무효.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취소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공포심에 빠뜨려. 공포심을 갖게 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한이고 이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냐면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손해를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강박을 당하지 않고 속지 않았으면 내가 올바로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똑바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강박이라든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올바로 판단을 못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기나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가 있고 없고는 사기, 강박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 착오의 경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이죠.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리게 해야 돼? 공포심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극심. 다시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그런 말이 없으면 강박은 무조건 뭐다? 취소,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우리는 고소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소고발해야죠. 이번에 여러분요, 박근혜 대통령 거기 사건도 뭐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인가 대사가 고소고발했잖아요. 뭐 스페인인가 영상가 한 사람이. 알겠죠? 고소고발은 적법하죠. 적법. 알겠죠? 그런데 고소고발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고소고발이. 그럼 고소고발은 언제 강박이 되죠? 고소고발은 언제 강박이 돼요? 부정한 이득,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목적 자체는 뭐라다? 정당한데 뭐가 부당하다? 수단이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 부당이다. 알겠죠? 목적은 정당해. 그러니까 수단이 불법이에요. 그랬을 때는 강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거기 고소고발, 왜 강박 봐봐요. 취소죠.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중요한 키워드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킨 것을 제한이라고 하고, 이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무효는 뭐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강박행위가 뭐? 극심. 다른 말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이죠. 뭐를 불문한다? 손해 여부를 불문한다. 손해 여부. 알겠죠? 진위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다. 고소고발은 적법인데 강박이 될 수가 있다. 뭐다?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 자체는 정당한데 뭐가 불법이다? 수단이 불법일 때, 수단. 그랬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어떻게?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여러분 다 암기해야죠. 알겠죠? 왜냐하면 다음 중에서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1번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무효이다. OX, X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을요, 사기를 치죠? 을이 갑을 사기치면 어떻게 돼요? 갑이 취소하죠? 취소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이 을을 사기를 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을이 갑한테 뭘 한다? 취소하죠? 이렇게. 이건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이게 뭐하고 다르다? 제한 능력자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죠? 제한 능력자의 경우 취소하면 선이고 악이고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우리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자, 그럼 됐죠? 이번에는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 여기도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병이죠? 병이 사기를 쳐, 사기. 그런데 이 병을 뭐라냐? 단순한 피용자다. 이 사람 뭘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사기를 치죠? 사기. 그러니까 이 병을 뭘 한다? 피용자죠. 피용자. 다른 말로 뭘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 하냐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죠? 그런데 이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병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이 사람의 병인 을이 누구냐? 상대방이죠?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사기. 우리 아까 했었는데, 사기를 쳐서 두 사람이 계약을 했죠? 그럼 누가 취소권이 있다? 상대방이요.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왜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하나? 동일시된다. 동일시되니까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똑같죠?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이게 중요하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대리인은 뭐가 아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알든 모르든 취소한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 보면 지금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쳤죠. 그런데 이 을이 누구냐? 상대방이죠. 원칙적으로 이런 봐요. 제3자한테 사기당하고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사기친 것도 아닌데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제3자가 사기를 쳤죠. 그 사실을 이 상대방이요. 병이 갑을 사기친 것을 이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란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을하고 병하고 짜고 치는 고수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갑이 을한테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그때만 취소한다. 그런데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취소한다.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대리인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본인은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사기를 쳤다. 본인은 알든 모르든 취소를 당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가 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기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취소를 해. 그럼 여기서 취소를 못한다잖아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은 그러면 제3자가 사기친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의.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해요.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병이 갑을 사기치는 사실을 을이 전혀 몰랐다 이 말이고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다. 그때 취소하는 것이고 대리인의 경우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요. 사기나 강박에 대해서 적용 범위는 다 설명을 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하죠. 그러면 사기는 뭐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죠. 위법행위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고도 취소를 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 취소하지 않고도. 두 번째 사기죠. 여러분 사기를 이유로 뭐 한다?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해. 여기로 봐봐. 1번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해. 취소하지 않고도. 두 번째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취소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하고 나서 뭘 할 수 있냐? 부당이득 반환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이요.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우리 아까 했었는데 부당이득은 취소할 때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선의인 경우는 무슨 이익? 현존 이익. 악의인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미 손해배상하는 것이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왜요? 이미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손해배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는 병존한다고 그래. 병존에 같이 있다 이 말이죠. 병존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을 경합한다고 얘기해. 경합한다는 말이 뭐냐?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그런데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중첩적으로 행사 그러면 돼, 안 돼? 중첩적으로 행사 그러면 안 돼.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과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는 병존하나. 그것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단 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중요해. 이것이 3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번 뭐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한다. 2번은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럴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뭐란다?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26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26개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거 옆에 나와 있죠? 두 개. 거기 보면 만약에 병이 제3자죠? 제3자를 뭐라고 했죠? 단순한 피용자 이렇게 돼 있죠? 병이 기망하면은 의리,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의리, 선이 무과실이다. 26페이지. 의리, 선이 무과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은 사기 강박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취소할 수 없다. 만약에 가운데 칸은요, 을 상대방이요, 제3자 병이 기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제3자일 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맨 오른쪽이요, 대리인이죠. 본인이 을이라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럼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동일 시대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 알든지 모르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밑에 가운데 별이 3개가 빛나고 있죠? 빛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기죠? 사기 자체는 위법이죠? 따라서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는 취소하죠? 취소하게 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OX, X.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한다. 두 개가 뭘 한다? 병존한다. 병존.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나머지는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주에요, 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보냐? 61번부터 보면서 전번주에 했던 것도 한번 나오면은 다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61번. 문제 61번. 자, 문제 61번 봤어요? 사기강박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 동그라미 공동묘지 줄 것이고,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으면 이것을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망이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 기망이다. 이렇게.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오한하지 않은 경우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여기 봐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도 되고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일정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알겠죠? 이것은 기망이다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다소 과장이죠? 다소 과장, 기망이 아니다.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된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겠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 5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죠.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본인하고 똑같다. 따라서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 말이죠. 선이이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62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60번 보면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를 표시하죠. 제3자.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거기를 줄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줄고 써요. 과실 없이를 뭐라고 그래? 과실 없이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무과실이라고 그래. 무과실. 알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 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이것을 선이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여기 한번 봐봐. 제3자에 의해서 사기가 있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죠?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1번 틀렸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번주에 제3자 얘기했죠? 제3자는 누구누구는 안 된다. 당사자 안 된다.
또 누구? 상속인, 포괄, 승계인 안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상속인,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신원보증서면 줄고 그것을 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연대보증서명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해. 그럼 벌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맨 앞에 3번에 제3자의 기망행위 줄고 제3자의 기망행위 이것을 우리는 뭔다? 알고다 모르고다 모르고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럼 이것은 사기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 사기를 뭐로 바꿔야 돼? 착오로 바꿔야 돼. 착오. 사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뭐가 돼야 돼?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에 줄고 시가를 허위로 고지. 여기 우리가 사기나 강박 없네.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사기에서 뭐냐면 교환계약은 무조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다소 높은 가격? 사기로 허위로 고지했다 이 말이죠. 시가를 허위로 고지. 다른 말로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죠.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 그러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는 경우에도 선의인 경우에도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다. 63번은요.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은 A의 기망으로 이렇게 됐죠. 을에게 매도했다. A가 누구죠? 제3전량 계약의 수익자가 아니다. 이퀄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자가 아니니까 뭐다? 제3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A는 뭐다? 제3자 이 말이죠.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있다. 우리는 제3자가 사기다 강발하면 언제 어떻게 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2번은요.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을이 만약에 A가 을의 대리인이다. 을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알든지 뭐든지 모르든지 본인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을은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번은요.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여기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줄고 사기죠.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OX, X 여기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에 을이 선의 무과실이다. 건물의 하자 선의 무과실을 줄 것이고 갑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의 무과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자,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란다? 양도한다.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러면 을이요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 병이 누구죠? 양수인이죠. 다른 말로 특정 승계인이죠. 이러면 특정 승계인도 뭐한다? 을이죠.
갑이 지금 기망으로 자기 소유 을하게 발생가 을이 누구냐면 여기요. 죄송해요.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서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갑이 을이 있고 을이요.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죠? 그래서 을이 또 이걸 병한테 양도했죠? 병한테 이렇게요.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가 취소. 갑이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겠어? 봐봐. 갑이 을한테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이때 이 병은 누구?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이것을 무슨 취소다? 상대적 취소. 아까 우리 대리할 때 다 설명했잖아요. 상대적 취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과의 매매가 취소하죠.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봐봐 여기요. 사기가 아니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때 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64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려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맞고요. 2번 타인의 줄고 과실 있는 기망행위. 과실 누구냐면 과실. 이런 뭐요? 사기나 강박은 반드시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 사기나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줄고 주관적인 것이라도 족하다. 주관적인 것 줄고 주관적인 것을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우리가 동기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요건도 있어야 되니까 착오가 표시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기로 인하여 취소를 할 때는 동기의 착오 즉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4번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 줄고 재산상의 손해 그래서 사기 X 사기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요하지 않죠. 그런데 어디에는 있다? 어디에는? 차고에 있다.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걸 얘기해. 자, 4번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했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흠이 있다. 흠이 있음 줄고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흠이 있다. 하자 담보 책임 했어요. 이퀄 물건의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물건의 하자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이고 동그라미 속이고 그것을 기망이라고 얘기해. 기망 그러면 사기죠. 그러니까 때로는 뭐가 된다? 속이고 하자 있는 물건을 처벌하면 매수인은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를 이유로 뭘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과 사기가 뭘 한다? 경합. 맨 끝에 경합에다 동그라미하고 선택적 행사. 경합이란 말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옆줄 긋고 중첩적 행사 X. 중첩적으로 행사 그러면 절대 안 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 행사. 중첩적 행사 그러면 절대 안 돼. 알겠죠? 어떻게 한다? 선택적 행사다 이렇게. 그래서 경합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 틀렸다. 자, 65번을 보셔요. 사기죠? 보면 1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라든가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기망이니까 기망은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2번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보소 고발이죠. 이런 뭐라 했죠?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적법이다. 하지만 두 가지가 있으면 둘 중 하나면 강박이 된다. 첫 번째,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두 번째,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 뭐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이죠?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고소고발이 적법해도. 이것,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 기망 동그라미 하자 있는 물건 줄 것이고 기망을 뭐라 한다? 사기.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하자 물건의 하자니까 하자 담보 책임. 그러니까 기망이면서 뭐에 해당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죠. 두 개는 뭘 한다? 경합한다. 뭐죠? 병존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줄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옆줄 긋고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 제한 능력자가 취소. 옆줄 긋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예요? 두 개. 몇 번이에요? 니은 디귿이에요. 자, 66번 강박이죠.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딱 하기만.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 이런 뭐라고 그랬죠? 강박은 첫 번째 취소, 두 번째는 뭐? 무효, 세 번째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알겠죠? 그래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 줄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진이죠. 진이가 결여 그럼 뭐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죠. 알겠죠? 2번은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란다? 취소라고 해요. 취소할 수 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줄고 반사회적 법령이 뭐란다? 무효라고 그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막 이러면 무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효.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그 다음에 또 뭐? 극심.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효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의사표시. 제3자의 강박. 그랬을 때는 어떤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알았다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줄고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강박행위가 극심 박탈 또는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한다? 무효. 그래서 이것은 무효이다. 맞는 말이죠. 5번은요.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OX, X죠. 그래서 부적당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인정된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란 말이에요. 5번. 그래서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만 느끼면 강박으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67번.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107조부터 우리가 110조까지 해서 소송행위에는 107조부터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취한 것을 다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줄과 취소할 수 없다 이퀄 110조 적용 X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1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죠. 대리인이 기망을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선의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자유가 줄고 완전히 박탈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4번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은 맨 끝에 가야죠.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할지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뭐 할 수 있다? 뭐다? 기망이다 뭐죠?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 무효? 유효. 취소할 수 없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 줄고 불법행위 책임 이퀄 손해배상 청구권 이 말이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취소하지 않고도.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68번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 그러면 시가는 사기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착오가 아니다. 2번 표의자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였다. 여러분요 착오를 이유로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취소. 그러면 착오하고 사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를 하든 취소하지 않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상대방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3번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그렇단 말이죠. 4번은요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줄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거기까지 줄고 봐. 이런 봐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봐. 우리가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고 그랬죠?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 잘 봐. 그럼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뭐를 법률행위다? 단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죠. 일단 계약을 체결해야 그 법률행위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야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대. 제외시키다 말은 그 일정 부분은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특약이 뭐죠? 제외시킨 거죠.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기망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마지막 5번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줄 것이고 거기다가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 발생.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 발생. 이렇게 언제나 표시대로 이렇게 표시대로 했어요. 옆줄 긋고 110조 적용 X. 110조가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할지라도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못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59번 보셔요. 59번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59번 보면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은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딱 나오면 그림을 한번 딱 그래. 항상 그림을. 지금 여기요 갑은
갑은요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병이다. 그래서 병이 누구다? 병이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대리인. 그래서 이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다.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다. 그 다음에 갑을 뭐란다?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한다? 동일시 된다 이런 말이죠. 1번 병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이런 경우는 사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사기가 아니다. 다소 높은 가격. 2번 미성년자인 병이,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갑과 을의 계약을 대리했죠. 대리. 여기서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권 대리가 아니고 유권 대리니까 대리인은 누구임을 유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이 대리인인데 미성년자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3번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거기까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퀄 중대한 과실 옆줄 긋고 취소 X.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뭘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 틀렸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이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불능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그것은 아니죠.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3번처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5번은요. 병이 을을 협박하여 병이 누구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협박을 했다는 것은 강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의 강박이 있다. 상대방 을은 본인 갑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말 상당히 좀 까다롭게 돼 있죠. 뭐냐? 중간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 결론만 놔두니까 중간에 사기가 아니란 걸 알아야 취소하지 못한다. 사기란 것이라고 알아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